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재고 변호사 증권고시 패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 증권 강의라는 교재, 고승덕 변호사께서 쓴 교재를 갖고 강의를 계속해서 해드리는데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현재 주봉상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3주째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주봉상 62평을 딱 닫고 올라가서 3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52평과 12평에 갇혀있는 그 양봉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간다면 일단은 좀 손실은 최대한으로 정말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승덕 변호사께서 오늘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정말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이 12평이라는 게 네. 진짜 다른 데서는 잘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 시험에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12평이 제가 볼 때는 역시 그게 마법의 숫자입니다. 네. 제가 옛날에 스토캐스팅 마법의 숫자라고 그러니까 예. 너무 과신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2평에서는 사실은 12평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 아마 대한민국에서 12평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예. 최근에 그 장세도 제가 그 12평 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정확하게 맞았죠. 아유, 정말 놀랍도록 예. 맞은 것 같아요. 예. 수미 씨가 그 휴가 가는 동안에 예.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해서 미리 좀 방다 보니까 예. 시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그때 저도 돌아와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시황이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네, 예, 그쵸.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제 30분 봉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30분 봉에서 쌍봉이 나오면서 네. 오늘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한번 그래프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예. 해주시죠. 최근 시황은 역시 저한테는 상당히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굉장히 정석대로 움직였었죠. 예, 종합주가지수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종합주가지수 주봉 차트를 보면 왜 이렇게 우리가 주식을 어렵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동안 이거 보시면 수미 씨가 예. 12평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지난번 그 상승장에서 그러니까 98년, 99년, 2000년 초까지 상승장에서 12평을 타고 가고 예, 내려갈 때 보면 주봉에서 어쩜 이렇게 12평을 닫고 정확하게 내려가는지 네, 오늘까지도 어제는 사실 12평을 뚫고 오늘은 이제 쉬었죠. 네. 근데 역시 숫자를 보니까 주봉의 12평선 값이 740.64인데 오늘이 740.51. 그러니까 어제 뚫고 오늘 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때린 게 어제 그제 이틀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넉 달 만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12평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추세 전환의 그 초기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네, 62평에서 이제 지지받고 올라가고 스토캐스틱 이 쌍바닥에서 반등 예상이 됐었죠. 그렇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녹화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예상을 해야 되느냐 주봉이 이걸 때 두 가지죠. 네, 종합주가지수 일봉을 보여드리면은 네. 이건 이제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네, 일봉입니다. 예, 일봉입니다. 이 부분이 열쇠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네. 역시 12평에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보면은 스토캐스틱이 이제 쌍바닥이 나왔는데 네, 이게 11선이에요, 11선. 네, 그러니까 첫날 11선을 이제 갭으로 한번 때렸죠. 네, 그러고 나서 이날 자세히 보면 12평보다도 조금 0.몇 오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가 돼요. 네. 근데 윗근이 달렸기 때문에 불안했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위로 방향 트는 걸 보고 네. 이제는 중기적인 상승이다. 네, 제가 이날 오후에 제 사이트에다 글을 띄웠어요. 네. 11선 지지하고 느낌표를 찍었습니다. 네, 우리 책을 공부하고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12평선 지지라는 의미를 아실 거예요. 오늘도 사실 또 언급을 해드리는데 네, 이 12평선 지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특히 예. 그 중기적인 그 반등 시점에서 정신없이 가죠. 네, 그 이제 제가 그 포인트를 두 개를 제가 제시를 했었어요. 네. 하나는 730이고 하나는 760. 네, 그러니까 1차 저항 730, 2차 저항 760. 네. 너무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았습니다. 그러네요. 이 바닥도 제가 660을 얘기를 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 22평선 값이 660이에요. 네, 그래서 월봉이 급등주기 때문에 12평에서 한번 지지가 나오고 네. 22평 지지가 나온다. 그게 660이다 했는데 정확하게
하고 반등을 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변곡점을 제가 맞추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근데 사실 TV를 보시면 시청자분들이 네. 고문께서 너무나 쉽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굉장히 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냥 조금 알고 막 매수하시고 그러시는 초보 투자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자세히 들어보면 굉장히 검증하시는 게 많아요. 월봉, 주봉, 일봉, 30분봉. 예. 그러니까 항상 파동은 큰 파동부터 보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걸 맞춰서 이렇게 보다 보면 물론 이제 연륜이 쌓여야 됩니다. 네. 뭐 제 책을 한 번 읽고서는 뭐 그렇게 기가 안 쌓이죠. 예. 여러 번 하시면은 아마 저만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네. 아마 제가 강의를 앞으로 이제 2번만 더 하면은 이제 종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런 얘기 벌써 하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예. 혹시 시황 같은 게 궁금하시면 제 예.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예. 싶고요. 최근에 제가 사이트를 오픈하고 2달 됐는데, 네. 일주일에 이제 한 번 또는 이제 2번씩 글을 올려요. 예. 근데 제 나름대로는 100% 맞췄다고 제가 자신을 합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조정 이야기를 썼어요. 네. 많은 분들이 외국인들이 선물 12,000개, 예. 또 4,000개, 15,000개까지 그쵸. 갔다가 오늘 좀 매도로 그렇죠. 들어섰죠. 그러니까 이틀간 예. 엄청 매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 다 흥분하셨어요. 예. 신문에는 엄청난 박스 기사가 개미들의 바람을 다 잡았죠. 네. 제가 어젯밤에 쓴 기사는 그거죠. 아니, 기사가 아니라 시황은 예. 뭐냐면 선물만 보고 흥분할 게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맞아요. 옵션을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풋을 매수하고 콜을 매도했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그 물량이 콜이 5만 개가 넘어가면 위험 신호예요. 네. 콜 매도가. 예. 근데 선물을 사면서 콜 5만 개 이상을 매도를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신문에서는 선물만 가지고 보도를 하지만 사실 단타 세력들은 선물과 옵션을 연계한 장하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네. 제가 어제 글을 쓰면서 이 친구들이 드디어 뒤통수를 때릴 걱정이 된다. 네. 글을 어젯밤에 쓰고 또 760이라는 숫자가 하락 돌파갭입니다. 네. 7월 19일 날 만든 하락 돌파갭이 저항선이다. 중기적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나세요? 이 마주보기 갭으로 돌파를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장대 양봉으로 때려야 양봉으로 되는데 뚫든지, 예. 어제 오늘 때리는 모습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한다 이런 기분으로 예. 시황을 썼고 예. 아침에 사실 장중방송도 했는데 예. 그때 KT가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그렇죠. 언급을 했죠. 그런 말씀 하셨죠. KT가 주도주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제 시황에는 썼는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KT 예. 얘기를 하셨어요. 했었죠. 예. 그래서 KT가 강하게 오르고 옆으로 뻗는 모습을 보니까 위로 가겠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 KT만 사셨어도 KT가 선도주였어요 정말. 네. 그러고 나서 한 15%, 20% 가까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중소형주 어렵게 하냐 이거죠. 네. KT 같이 정말 쉬운 시장의 선도주가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글에다가 KT가 선도주이기 때문에 KT가 꺾이는 순간을 우리가 관찰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KT가 끌고 가는 이 장은 KT가 꺾이면은 꺾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KT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 네. 이 KT는 끝났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음봉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 양봉으로 시작했죠. 네. KT의 5분봉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KT의 5분봉입니다. 예. 만약에 자막이 준비 안 됐더라도 그냥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KT의 5분봉인데, 네. 여기서 벌써 이게 오늘 아침입니다. 이 파란 선이 어제고, 네. 어제까지는 어때요? 상승 좋았네요. 행보죠? 예. 들어줬죠? 네.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네. 아침에 22평 밑에 하락 N자형이 나오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장은 오늘은 시세가 없다. 예. 실제로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여기서 선물은 아직 버텼습니다. 네. 그렇지만 KT가 맛이 가면 이 장은 조정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여기서 풋옵션을 매수를 했죠.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났죠. 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얼마나 쉬워요. 네. 그래서 제가 장중에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는 매매를 하는데 네. 그때 종전에는 삼성전자를 띄워놨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삼성전자를 관심 종목에 띄워놓고 차트를 보시죠. 왜냐하면은
장중에 그 지수 흐름을 삼성전자가 잘 나타내잖아요. 네. 근데 지난 가을에는 삼성전자가 선도주였기 때문에 그 말이 맞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가장 강한 종목이 KT였기 때문에 네. 저는 삼성전자 대신에 이번에는 KT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 변점의 타이밍을 KT에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장이 상승으로 가든 하락으로 가든 네. 거기에 중시되는 종목과 함께 봐야지 그렇습니다. 좀 더 빠른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그러니까 KT를 사시면은 사실은 옳은 투자 전략이었었고, 네. KT를 안 사셨다고 하더라도 그 선도주가 KT이기 때문에 지수 방향은 KT를 보면서 네. 그 이 움직임을 관찰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아침에 쫓아가신 분은 정말 특히 그 아침 한 11시쯤에 쫓아가신 분들은 아직은 내공이 안 쌓이신 분들입니다. 예. 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지수 흐름을 봤는데 네. 그렇다면 시장이 일단 다음 주에는 네. 조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근데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선 지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네. 지금 그 음봉이 2개 나오고 이틀 양봉이 나오고 또 음봉이 2개 나온 게 오늘이에요. 네. 그러면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시나리오가 간단합니다. 이게 그 강한 장이 때문에 짧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음봉이 나오느냐, 네. 아니면은 음봉이 하나 더 나오고 짧은 양봉이 한두 개 더 나오느냐. 예. 순서는 있지만 이제 그 봉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는 이번 장이 나름대로 11선 지지받고 올라간 강한 장이었기 때문에 네. 월요일날 뭐 엄청나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그 제가 지난주 장중 방송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예. 5일선은 적극 매수 타이밍이다. 네. 그러니까 언제 했었냐면은 8월 19일이었어요. 예. 그날 음봉이 2개째 나왔을 때죠. 21선 돌파하고. 네. 그때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이번에 첫 5일선까지 하락은 이건 적극 매수 타이밍이다 했는데 정말 그 5일선을 정확하게 그 종합주가지수가 닿고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3일 강하게 올랐죠. 예. 그러니까 참 놀랄 노차인데 이번에는 그 급등을 했기 때문에 11선에서 잠깐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중반 정도 네. 한번 반등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잠깐 그때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예. 데이 트레이딩을 한번 하시고 예. 그 다음에 그게 다시 그 5일선을 돌리는지 아니면 그냥 이 시간에 다시 내려가는지 그때 이제 예. 보시면 되겠죠. 네, 아유, 이 시황 얘기를 이렇게 뭐 30분봉, 주봉, 일봉으로 보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항상 드리지만 또 저희 시청자분들은 이 교재를 갖고 맞아요. TV 옆에 앉아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도는 아마 조금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 예. 남은 건 한 80페이지쯤 됐죠? 예. 근데 저희가 그 남은 시간 예정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진도는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진도가 빨리 나간다 하더라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조금씩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정리하는 입장에서 보실 것 같아요. 네. 자, 256페이지 이평선 지지형 네. 배울 차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21선 지지형이죠. 네. 21선 지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죠. 21선까지 내려오면은 좀 사면은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 3년 전까지는 그 이론이 맞았어요. 네. HTS가 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까지는. 네. 근데 지금은 HTS 보급되고 많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11선 지지받고 급하게 이번에도 올라갔죠. 네. 만약에 이번에 그 올라가는 도중에 21선 지지 기다렸으면 절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선 지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11선 지지보다 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21선에서 지지받는 그 어떤 주가라든가 지수 포인트가 그 직전에 지지받은 그 주가와 비교를 꼭 하셔야지 돼요. 예. 그래서 높아야지만이 이 상승 추세죠. 파동의 저점이 높아지는 거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21선 지지라고 무조건 사지 마시고 직전에 그 21선 지지했던 지점과 꼭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 그게 네. 굉장히 큰 핵심 포인트고요. 예. 그 다음에 21선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그 강도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네. 21선까지 내려갈 때 강하게 내려갔는데 21선에 지지돼가지고 반등이 약하다고 하게 되면 네. 그 추가 하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 각도랑 그 힘을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21선 근처에서 그 잡는 법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 좀 써놨죠. 네. 그러니까 항상 대파동, 소파동을 비교해가지고 이를테면 일봉에서 5일선이 도는 모습은 30분봉이라든가 1시간봉에서
어떤 쌍바닥이나 쓰리바닥이 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 5일선이 도는 시점이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좀 유심하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1선은 생명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지받고 반등을 했는데 다시 그냥 두 번째 때리게 되면 밑으로 그냥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평선은 두 번 때리면 빠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선이기 때문에 21선이 지지가 실패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되고요. 네. 제 책이 어떤 그 파동 관점에서 쓴 거기 때문에 꼭 일봉 개념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분 봉이라든가 5분 봉을 보실 때도 그 22평선이 깨지게 되면 그 파동에 관한 한은 큰일 났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예. 그 깨가지고 내려갈 때는 한 번 반등은 나와요. 네. 그렇지만 그 두 번 때릴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하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1선 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책에다가는 뭐 굿모닝 증권하고 대구백화점, 제가 대구백화점 뭐 회사 나쁘다는 이야기 절대 안 했습니다. 네. 어떤 분 열심히 주가 관리해 주신다는 이야기밖에 안 했는데요. 예. 어떤 그 세력주라든가 급등주에서는 그 21선까지 결코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 올라가고 오히려 21선까지 떨어지는 시점이 마지막 반등 시점일 가능성이 커요. 아.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강한 종목을 우리가 쫓아갈 때는 그 11선 지지를 보고 쫓는 게 좋고요. 네. 특히 이번에 그 종합주가지 일봉 차트가 좀 쉬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번이 어떤 그 중기적인 그 반등 시점에 와 있고 네. 이때 반등하는 모습은 아마 두 가지일 것이다. 한 가지는 5일선이 쌍바닥이 완만하게 나고 올라가는 방법. 네. 그것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그 강하게 V자로 위로 때리면서 올라가는 방법. 예. 근데 강하게 때린다는 이야기는 11선 지지가 기다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11선 지지가 거의 그 예견된 그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뭐 저로서는 제가 뭐 시황 글을 쓰면서 항상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11선 지지글을 쓰면서 네. 실제 선물하고 콜을 매수했었고 네. 어젯밤에는 그 시황을 쓰면서 예. KT가 이렇게 되면 해야 된다 해서 KT가 꺾일 때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그 지점이 있죠. 네. 그때 실제로 저는 풋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참 답답한 게요. 그 제 사이트의 그 주옥 같은 시황을 예.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 VOD는 많이 보시는데 네. 제가 뭐 돈 받고 보여드리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무료로 가서 그냥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그렇죠. 굉장히 정확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고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보시기가 약간 개미들닷컴이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도 가끔 이 사이트를 알려달라는 메일이 오는데, 네.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사이트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같아요. 네, 제가 뭐 개미들 상업적으로 닷컴. 제가 돈 벌 생각이 있었으면 광고를 많이 할 텐데 예. 사실 이런 말씀도 안 드려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상승 N자형이라고 있죠. 네. 상승 N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어떻게 이제 파동으로서 풀어드리냐면은 파동하는 게 그 장단 파동 분석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 어떤 일봉 파동과 5이평선 파동, 12평선 파동, 22평선 파동 쭉 이제 파동이 있죠. 네. 크기별로. 그랬을 때 파동이 같은 방향으로 쏘면 강하고 엇박자가 나면 약하다. 예. 그래서 이제 강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단순 N자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디어가. 그 21선이 상향이다. 네. 그러면 상승세죠. 그렇죠. 그리고 5일선이 그 위에 있다. 네. 역시 상승세죠. 상승세죠. 예. 그 위에서 쌍바닥이 난다. 예. 상승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단기 파동과 장기 파동이 같은 방향으로 쏘는 시점. 그러니까 21선 위에서 5일선이 뜨면 좋고 가까이서 안 닿고 약간 덜어도 좋습니다. 네. 뭐 기간은 뭐 길수록 또 괜찮아요. 근데 21선 위에서 상향 전환하는 그 타이밍에 사시게 되면 네. 그게 바로 파동이 그 중첩이 돼가지고 강하다.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책을 읽으시면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항상 파동의 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암기식으로 해가지고 패턴을 찾으면 안 돼요. 제가 엘리어트 파동도 파동으로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상승 5파, 하락 3파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실전에 절대 적용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네. 결국은 장단 파동이 일치하는 게 그 상승 N자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 그
파동이 이제 5일선 파동, 가령 21선 파동 이런 게 있을 때, 네. 그 5일선, 21선 위에서 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매물이 지금 소화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정배열이라고 하는 아이디가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세력이 개미의 매물을 소화하면서 추가 매집할 때, 특히 그 완만한 상승 N장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많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승 N자형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파동 원리 분석법이 제가 3단계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이건 이제 강의 끝날 때쯤 제가 보따리를 이제 많이 풀어놓고 있는데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2평 위에서 52평선이 쌍바닥 만드는 모습. 이게 정말 강한 모습인데, 네. 그 안에서도 다시 그 단일 파동을 또 보셔야지 돼요. 네. 그러니까 항상 몇 가지 이제 보시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네. 파동이라고 하는 게 올라갈 때 강하고 내려갈 때 약할수록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에다가도 그려드렸습니다만은, 네. 아이고, 칠판이 멀리 있네요. 칠판이 좀 멀죠? 예. 좀 당기겠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예. 자, 이게 이제 보통의 파동 모습이죠. 네. 근데 이거보다 강한 것은 뭐야? 이게 좀 덜 눌리고 들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완만하면서 이게 더 강한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개미분들은 이게 지지부진하다. 여기서 그 며칠 고생을 하잖아요. 마음고생을. 예.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밀렸지만 이건 안 밀린 모습이거든요. 강합니다. 그 다음에 저거보다 강한 모습이 옆으로 가고 위로 도는 모습. 매수 타이밍은 여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횡보할 때 마음고생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일을 저지르겠구나. 예. 그래서 돌기 시작하면 이때 매수하게 되면 이 상승폭에 이만큼은 여기서 꼭 나오죠. 네. 세력도 장사를 해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력이 산 어떤 본전값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팔면 안 되기 때문에 세력은 이 폭만큼은 들어줘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세력이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 도는 모습을 보게 되면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2평이 있는데 들면서 자 수평으로 가도 강한데 그게 아니고 머리를 들면서 올라가요. 그럼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파동의 모습은 이게 이거보다는 장기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1선이면 이게 5일선이죠. 네. 반대로 이게 5일선이면 이게 일봉 파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쇼트 웨이브, 단기 파동과 장기 파동, LW, 롱 웨이브는 항상 모양이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상승 N자형 보고 5일선, 21선만 고집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네. 제가 증명을 또 한번 해드릴게요. 예. 자, KT가 왜 대장주인가? 네. 자, KT의 그 일봉 차트를 제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KT 네. 일봉 차트.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어렵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이게 5일선입니다. 까만 게. 네. 5일선이면은 일봉 파동보다는 어때요? 장기 파동이죠? 네. 그러면 단기 파동과 장기 파동의 관계가 예. 그 단 파동이 뻗고 어때요? 횡보하고 머리를 들죠? 네. 이게 제가 지금 칠판에 그려드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KT가 일을 저지르겠구나. 네. 자, 상승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보다도 이만큼은 나와야지 세력이 해먹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때가 4만 한 1,800원, 4만 1,000원이었는데 예. 자, 세력이 첫 번째 46,700원, 800원. 그러니까 한 6, 7천원 됐죠? 네. 그러니까 세력은 어떤 연합군일 수도 있어요. 이 폭만큼 여기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 이상으로 올라갔죠? 네. 그래서 세력 장사가 1차 장사가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이 상승 N자형은, 네. 어떤 제가 책에다가 4가지 패턴을 그려드렸는데, 네. 책에 그려드린 그 4가지 패턴이 전부 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KT의 모습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N자형 패턴은 저희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서부터 계속까지 강한 모습이라고 알려드렸는데, 네. 저도 지금까지 N자형 하면 이동 평균선만 생각했어요. 네. 22평 아니면 12평이 있고 그 위에 네. 52평이 N자형이다 그랬는데 네, 네. 지금 보니까 52평을
장기로 본다면 그렇죠. 일봉의 모습이 N자형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게 바로 급등주의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급등주는 5일선 닫고 지지받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KT 조금 전에 보여드린 모습은 그 5일선을 닫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파동 원리라고 하는 게 모든 차트, 모든 파동에 다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네. 5일선, 21선 비교 이렇게 애우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파동의 원리는 진리고 모든 파동에 적용된다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네. 이렇게 마인드를 바꾸시라고 하는 거예요. 마인드를. 지금까지 저희가 이 많은 네. 책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뭐 이동평균선, 뭐 네. 5일 2평 뭐 이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프로그램 좀 열린 마음으로 보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파동 원리라고 하는 걸로 예. 일반화해서 우리가 차트를 해석하자 하는 게 제 모습이거든요. 제 생각이거든요. 예전에 월드컵 가지고 파동 원리도 한번 적용을 했었죠. 예. 저희 축구팀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저희가 N자형을 배워봤고요. 예, N자형. 네. 그리고 N자형보다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게 네. 전고점에서 횡보하고 나서 이제 다시 상승한 그 스타일.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그 일본 말씀드릴 때 이것도 말씀드린 내용이 기억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이르게 되면 당연히 매물 때문에 한번 이렇게 파동이 꺾이는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네. 전 고점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옆으로 가더라. 예. 또는 머리를 들고 KT같이 올라가더라 하는 것은 그 어떤 매물이 정리된다고 하는 그 신호죠. 네. 그래서 특히 그 중소형주 보실 때는 아주 차트가 쉬운 게 많아요. 오. 제가 다음 주는 이제 지수가 조정을 좀 받을 거고, 네. 지수 관련 대형주는 이제는 건드릴 시점이 아니다. 네. 왜냐하면 KT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KT가 그 웬만큼 강하게 그 양봉이 나오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그 760이라고 하는 그 지수대를 강하게 때려야지 되는데, 네. 그게 안 때릴 때는 일단 그 대형주들은 지수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건드리시면 안 되는 거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일단 강한 상승 분위기와 그리고 11선 지지라고 하는 그 힘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21선은 지금 상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중소형주들, 그동안 못 오른 주식들이 이제 또 뭐 재료 발표를 하면서 오르기도 하고, 네. 뭐 실적이 호전됐다고 하면서 이제 오르기도 할 텐데, 이 개별 종목 장세가 다음 주 중에는 조금 예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보실 때, 그 중소형주, 네. 이거 보실 때는 저점 횡보 상승형, 이 패턴을 한번 그 관심을 가지시면 그 굉장히 좀 데이 트레이딩이 좀 쉽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고점에 도달하고 나서 네. 밀리는 것보다 예. 옆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알려드린 횡보로 횡보하면서. 가든가 아니면 조금 머리를 들면서 가든가 네. 그런 종목이 있을 때 한 번 더 상승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런 거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래량 포인트를 역시 또 강조를 한번 해드려야죠. 거래량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 많아요. 그 예. 중소형주 특히 경우에 전고점 부근에서 네. 거래가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는 세력이 손에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전고점에서 일단 그 못판 개미분들이 1차 매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찍고 가는데 매물이 확실하게 줄어들죠. 네. 그러니까 보통 한 3분의 1 정도 좀 심한 세력분들은 4분의 1까지도 줄이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올리기 때문에 예. 그 매물이 전고점에서 주가가 옆으로 찍는데 예. 오늘보다도 내리쳤고 3일째 될 때 반 이하로 줄고 4일째 될 때 3분의 1이 된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틀린 장중에 한번 그 반등을 강하게 주기 때문에 그 데이 트레이딩의 굉장히 변곡점으로 포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266페이지가 하락 신호와의 구별 방법인데요. 네. 그래요. 저도 이게 좀 궁금한 게, 네. 저는 사실 이 종합주가지수 30분 봉을 보면서 네. 이번 주에 네. 한 수요일 정도의 이 약간 이동평균, 30분 봉에서 이동평균선이 쌍바닥이, 그렇죠. 쌍봉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동평균선이 모이더라고요. 좀 긴장된 모습이었죠. 예, 솔직히. 그래서, 이게 조금은 불안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크게 올라갔거든요. 네네. 여기서 제가 이 하락 신호와 상승 신호를 구별을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떤 건가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승세라고 할 때 네. 어떤 모습이 나올 건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일봉이 계속 빵빵빵빵 치면서 올라가는 것도 강세장이지만 네. 중간에 쉴 때 굉장히 양호하게 쉬는 게 그 포인트예요.
예. 조금 전에 제가 일봉에서 상승하고 횡보형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상승하고 횡보할 때 과연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느냐,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네. 30분봉에서 그 폭이 크지 않은 진폭으로 쌍바닥 쌍봉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면서 옆으로 갈 때, 네. 우리가 이게 상승 횡보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 예. 생각이 나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네. 조그맣게 제가 그리겠습니다, 이번에. 네. 자, 여러분들이 참 구분하기가 힘드시고, 저희 사이트에도 많이 올려놔 주신 건데, 네. 일단은 상승을 한 후에 쌍봉과 쌍바닥을 완만하게 계속해서 만들면서 옆으로 갈 경우에 상승할 확률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예. 자, 제가 이제 지금 실판에 네. 그려드리고 하는 것이, 아까 상승 N자 중에서 어때요? 옆으로, 이건 로켓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옆으로 찍고 그냥 위로 쏘죠. 이런 모습이 일봉에서 네. 급한 것일수록 며칠 안 찍고 올라갑니다. 네. 이때 이제 이 조정, 횡보 조정이 분봉에서는, 생각해보세요. 분봉에서는 어떻게 파동이 나타나냐면은, 네. 이렇게 나타나고, 예. 여기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예.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이 상승폭보다 굉장히 양호하게 이 파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네. 지지부진한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과 그 다음에 이런 모습과의 차이는 뭐냐면 이 모습은 진폭이 작아요. 예. 그리고 이 상승한 이걸 안 깨고 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진폭이 작군요. 진폭이 작고 예. 이 상승한 폭을 갉아먹질 않아요. 아. 그러니까 분봉에서 이 파동이 나타나는 게 결국 일봉에서는 횡보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파동과 이 소파동을 연결해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게 3단계 분석법이거든요. 네. 그럼 제가 종합주가에서 일봉에서 한번 현장, 예. 유승훈 씨가 말씀한 그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종합주가지수 30분봉 그 차트가 되겠습니다. 네, 종합주가지수 30분봉 차트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이제 660포인트의 외바닥이었어요. 네. 올라가서, 자, 갭으로 돌파를 했죠. 네. 지금 갭 어때요? 상승폭을 안 갉아먹었죠, 이 부분. 예. 이게 갭이고요. 예. 이 갭을 안 갉아먹고 옆으로 갔어요. 네. 어때요? 폭이, 굉장히 진폭이 작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이게 출렁출렁 하는 모습이 아니고, 네. 갭을 뚫고 나와서 갭을 닫지 않고, 떠가지고 옆으로 가는 모습. 네. 이게 바로 상승 횡보형의 그 분봉 모습입니다. 예. 또 떴죠? 그러네요. 이날 예. 떴는데 어때요? 짧은 진폭으로 옆으로 가죠. 갭을 메울 생각을 안 하죠. 네. 역시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방향은 위를 생각하실 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번 주 예. 예. 이때도 마찬가지죠. 예, 갭을 뚫고 네. 갭을 정확하게 지키죠.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세히 보면은 갭끼리 서로 만났습니다. 네. 그렇지만 떴어요. 네. 그래서 이 갭을 메꾸지 않고 상승을 전환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때가 그 반등이 분명히 나온다고 예견이 됐었죠. 네. 거기다가 스토캐스틱을 보니까 예. 533이죠? 위에 있는 게. 533이고 이게 16룡이거든요. 예, 위에 있는 게 아주 쌍바닥. 그렇죠. 바닥이 높아지는 쌍바닥. 이때가 쌍바닥도 겹치고. 예. 기본 파동도 쌍바닥이고 갭을 제대로 메우지 않고 상승폭을 안 갉아먹고 굉장히 양호하게 횡보를 하죠. 이것도 네.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마음고생 하시면은 아직은 지금 내공이 안 쌓이시는 거거든요. 예. 오늘은 좀 쉬웠잖아요. 오늘은 쌍봉도 주고 스토캐스틱 166, 네. 기본 스토캐스틱 166이잖아요. 네. 똥을 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느 모로 보나 이제는 지수가 오늘은 한번 눌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네. 533이 지금 침체권이 왔기 때문에 네. 한번 월요일날 아침에는 잠깐 머리를 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매수 타이밍은 아니죠. 예. 자, 하락 신호 구별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예. 지금 설명해 주신 거와 일치되는 건가요? 네, 그것은 이제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상승 횡보형과 상승 횡보 하락형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상승하고 횡보한 다음에 위로 치는 모습이죠. 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조금 전에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분봉을 보셨을 때 중간에 마음고생 하시지 마시고
방향이 확실하게 위로 도는 걸 보고 그때 네. 따라가시던 찍어요. 예. 근데 이제 하락 신호와 상승 횡보형의 차이는 뭐냐면 이 옆으로 횡보했다고 하는 것은 네. 어떤 일종의 작은 박스권이잖아요. 네. 그럼 박스권을 탈출할 때는 큰 힘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 위로 갈 때도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고 네. 밑으로 갈 때도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올 거예요. 음봉. 예, 밑으로 가면 음봉이죠. 예. 네. 그래서 위로 가면 양봉. 예, 그렇습니다. 제가 책에다가 이제 그 사례를 좀 몇 개 드러놨었는데 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 파동의 강약 포인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21선 위에서 그 횡보 조정을 하는데 강하게 치고 짧은 음봉으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약간씩 밀리고 또 네. 강한 장대 양봉 치고 약간씩 밀리는데 저점이 또 높아지죠. 네. 그러고 나서 그 장대 양봉으로 위를 빵 때리면서 이제 5일선을 확실하게 돌리는 그 날이 네. 그 날이 매수 시점이더라 하는 거죠. 절대 급할 게 없겠네요. 절대 급할 거 없습니다. 예. 사실 이 큰 양봉을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막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예. 절대 급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분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봉에서도 정합주가지 30분 차트에서 네. 아까 유수민 씨가 말씀드리는 그 마음고생하는 구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네. 제 그 포인트가 생각이 날 거예요. 예. 자, 굉장히 짧은 진포 움직였죠. 네. 박스권은 어때요? 장대 양봉으로 뚫었잖아요. 네. 바로 이 신호, 이게 추격 매수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짧은 양봉이면 좀 아직까지는 그 횡보가 박스가 안 풀린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 장대 양봉이 어때요? 박스를 뚫면서 머리를 들죠. 돌파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위로 간다고 하는 그 세력의 신호입니다. 네. 이 장대 양봉은 뭐 외국인이 됐건 뭐 그 개인이 됐건 간에 네. 어떤 큰 자금을 가진 사람이 그 변곡점에서 위로 치지 않으면 장대 양봉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예. 예. 그래서 하락 신호하고 그 구별은 어떤 그 양호한 조정인지 그 다음에 위로 방향을 상향 전환할 때 굉장히 강한 장대 양봉으로 때리는지 그게 이제 그 포인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복합의 N자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제가 뭐 제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참 그림이 예. 좀 깨지지 않은 그림이 돼버렸어요. 예. 크게 그린 걸 좀 줄이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네. 포인트는 역시 파동입니다. 파동이 아까 5위평하고 가령 22평 두 개만 보실 때는 두 개가 상승, 그러니까 5일선은 쌍바닥, 21선은 상향일 때는 파동이 일치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가령 61선이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61선이 상향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 5일선, 21선, 61선 파동 세 개가 모두 상향이다. 네. 그럼 파동이 위로 겹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5일선이 뭐 쌍바닥, 21선이 쌍바닥 그러면은 파동의 강한 상승이 겹친 겁니다. 그래서 21선이 단순히 상향으로 외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쌍바닥을 한번 만들고 또 상향을 만들게 되면 항상 쌍바닥이 외바닥보다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바닥끼리 만나면 역시 강하다 하는 게 그 복합 N자형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게 제가 이제 예시는 많이 해놨는데 예. 종합주가지수 차트에서도 검증을 해보시면 네.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복합 N자형 그러니까 이제 장단 파동이 모두 쌍바닥, 뭐 쓰리바닥을 만들어주는 패턴을 제가 책에다가 몇 개 이렇게 예시를 해놨습니다. 네. 뭐 5개를 예시를 해놨죠. 네. 사실 그 차트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세요. 제가 어떤 책을 보면 이 책에서 제가 한 서너 페이지 쓴 이 분량 가지고 뭐 한 수도 없이 그냥 차트를 골라놨어요. 네. 보면은 전부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리는 단 한 가지. 장단 파동이 여러 개가 쌍바닥 또는 같은 방향으로 쏘면 강하다. 딱 네. 그 한마디를 가지고 책을 10권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조정상. 이 상조정상이라고 하는 건 정말 고수의 법이고요. 네. 제가 이건 솔직히 우리 그 국민 주식권 처리반 할 때 김종철 소장님하고 그 이재강 부장님한테 그 배운 기법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그분들한테 그 크레딧을 분명히 드려야지 돼요. 물론 이제 예. 다른 고수분들도 장중에 많이 말씀하셨었어요. 네. 그렇지만 두 분이 저한테 확실하게 가르쳤고요. 예. 이 상조정 상의 패턴은 뭐냐면은 아마 다음 주라든가 그 다음 주에 많이 우리가 개별 종목에서 볼 수 있는 그 모양이지 싶습니다. 네. 아우, 여러분들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다음 주에 이런 종목이 있는지 좀 찾아보시려고 다음 주랑 그 다음 주에 예. 이런 종목들이 나올 걸로 제가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네. 왜냐면은 지금 그
현대차라든가 KT같이 5일선 쌍바닥을 치고 121선까지 뚫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네. 이제 5일선 외바닥으로 해가지고 5일선, 21선 올라타고 예. 이제 눌림목을 주는 종목들이 많아요. 개별 종목에. 네. 일종의 그 후발 중소형주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21선 위에서 양호하게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날 음봉에 조정을 주고 다시 상한가를 때리게 되면 그게 바로 시세 출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 조정 그 상의 패턴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강한 세력의 개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실 때 예. 21선 위에 얌전하게 가던 중소형주가 네. 밑으로 뭐 장대 음봉이 나오지도 않고 얌전하게 약간씩 밀려요. 그렇지만 예. 21선 깨지도 않아요. 그러던 것이 갑자기 상한가가 한번 나왔다 하게 되면 네.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한번 그 관심 종목에 올려놓으시고 예.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게 되면 약간 실망스럽지만 그 포기하지 마시고 네. 그 다음날 아침에 9시부터 10시 사이에 밀리지만 않으면 네. 상은 밀렸는데 이게 그 전날 음봉보다도 위에서 시작한다거나 이렇게 머리가 들잖아요. 분봉을 보시면. 네. 그렇게 되면 그 세력이 생각해 보세요. 상한가로 샀는데 음봉으로 덜 팔아먹었는데 또 위로 돌린다 하게 되면 네. 세력은 장사를 아직 안 끝난 안 거죠. 끝났죠. 그렇기 예. 때문에 한 번 더 위로 쳐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조정 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조정 상이라고 하는 건 이 파동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제 그 분석이 되냐면은 상은 굉장히 강한 모습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짧은 음봉은 그 조정이죠. 약한 모습. 예. 그러면은 강한 상승, 약한 조정, 그 다음에 강한 상승이 강한 나오게 상승. 되면 아. 이건 방향은 일봉 파동상 강약 강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조정 상이라고 하는 것도 파동물리로 보시고 꼭 상한가 하나 나온 다음에 음봉 하나 나오고 바로 상한가 나와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물론 이제 정말 강한 건 그렇게 가요. 그렇지만 상한가 나오고 짧은 음봉을 2개 주면서 그 다음날 상한가로 올리는 종목도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그때 이제 포인트는 거래량 포인트를 역시 보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상한가로 올렸는데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왔다. 근데 음봉의 거래량이 상한가 거래량보다 많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때 다 물량을 털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세력이 장사가 끝난 신호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다는 건 상한가 거래량이 많다는 건 세력이 그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이라든가 팔아먹은 거죠. 예. 특히 그런 경우는 이제 뭘 검증을 해보셔야 되냐면은 이 책에도 제가 안 써놓은 그 또 기법인데요. 네. 분명히 상한가 일봉을 보시면 그 다음날은 음봉입니다. 그럴 때 음봉의 거래량이 더 많을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 상한가가 그 몇 분에 간 상한가인가, 몇 시 몇 분에. 오. 아침에 간 상한가면 예. 세력이 못 팔아먹고 그냥 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장대 양봉이나 그 상한가가 나왔는데 네. 오후 2시 반 넘어서 들어간 종목들 예. 그건 일봉의 속임수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 세력의 그 매집 단가를 생각해 보세요. 막판에 올렸기 때문에 매집 단가는 낮죠.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올리고 그 다음날 음봉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특히 또 분봉을 보시면 위에서 이렇게 아침에 장난질을 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날 상한가는 늦게 시작했고 그 다음날 음봉은 아침에 위에서 물량이 많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이 나쁜 세력아 하면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봉을 보지 않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요즘은 안 됩니다. 네. 분봉 매매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데 예. 상조정 상도 분봉을 가지고 분명히 보완을 하셔야지 되고요. 네. 그리고 상조정 상으로 갔는데 물론 이제 장의 지금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상하고 나서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근데 두 번째 상을 갔다고 하더라도 상한가가 장 중에 2번 또는 3번 깨지면 일단 정리입니다. 네. 그 세력이 또 팔아먹었다는 그 사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2번 깨지면 굉장한 위험 신호고 상한가가 두 번째 상한가가 3번 깨졌다고 하게 되면 절대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상조정 상의 패턴도 별도로 예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조정 상만 가지고도 역시 책은 몇 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지면을 낭비하기 싫어가지고 네. 그냥 그 핵심 포인트만 제가 정리해놨기 때문에 예. 책을 열심히 보고
그 체득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직접 찾아보시면 네. 훨씬 더 공부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직접 예시가 없더라도 한번 HTS 보시면서 아, 이거가 이런 패턴이구나 이렇게 맞춰보시면 다음에 그와 유사한 종목이 나왔을 때 눈에 확 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한번 책을 가지고 함께 그래프를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상조정상 그 패턴이 네. 상승 초기에 나올 때가 제일 짭짤한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세력이 이제 장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그 마진을 남기려면 예. 세력이 대신 장사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차트를 보게 되면 예. 상승 중간에도 상조정상이 나옵니다. 차트를 열심히 보시면. 아, 이런 경우 아닌가요? 이 상한가가 한 3, 4일 나오다가 네. 갑자기 음봉이 딱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좀 양봉이 나오면서 한 이틀 정도 그러다 다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패턴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승 중간에 상조정상. 이게 정말 작년에 정말 굉장히 유행한 그 패턴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뭐 어떤 연합회가 있는 건 아닌데 예. 이 상조정상 패턴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조정상 패턴이 나오는 건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된다고 그러죠. 세력이 일부러 중간에 한번 음봉을 준다. 네. 그리고 아랫거리를 일부러 한번 준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급등주가 한번 꺾여가지고 무너지게 되면 그 쫓아가지 않죠, 개미들이. 안 쫓아가죠. 예,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급등주, 그러니까 세력 자신도 너무 많이 손에 들고 있어서 한꺼번에 못 팔아먹는 그런 종목들은 세력도 중간에 한번 쇼를 한번 하죠. 네. 한번 팔아가지고 개미들이 사주는가를 보고 어떤 그게 아니면 다시 한번 위로 당겨서 개미들을 또 쫓아오게 하죠. 네. 그러면 개미들이 이 종목은 또 한 번 가는구나 해서 따라오면 네. 그 위에 이제 다시 한 번 또 무너뜨릴 때가 진짜인데 예. 개미들은 또 간다고 생각하고 또 들어오죠. 음.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폭등주 뒤풀이. 폭등주 뒤풀이 정말 무서워요. 무섭죠? 예. 아주 심하더라고요. 예. 정말 심해요. 이게 팔 기회도 안 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진짜 뭐 며칠, 뭐 일주일, 2주일 상한가 치고 나서 그 후에 그래프를 보면 그냥 뭐 점 하한가에 어떤 분들은 계속 매도 주문을 내도 매도가 안 나간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뭐 매수 잔량만 뭐 몇십만 주씩 쌓여 있죠. 네. 그 작년에 정말 유명한 동신 S&T. 네. 정말 그 작년 최대 작전주죠. 네. 어떤 그 작전 세력 협회가 있었으면 아마 작년에 최우수상을 탔을 겁니다. 네. 뭐 한 달 동안 10배 올린 종목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종목은 1년에 한 번씩 장사를 했었어요. 10배씩. 제가 언제 한번 욕도 한번 했었죠. 네. 뭐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세력이 밉다는 겁니다. 작년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이 폭등주 뒤풀이를 한번 볼 수가 있죠. 이게 동신 S&T인데요. 이건 네.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중간에 한번 이렇게 눌림목을 줘서 엄청난 상승 N자형을 만들죠. 예. 근데 이때 음봉들은 하한가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은 아직 털지를 못했죠. 그래서 첫 하한가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하한가를 만들었지만 이건 어때요? 개미들 유인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세력주는 일단 이건 하한가를 일부러 안 만든 겁니다. 네. 끝에 꼬리 약간 보이세요? 예. 이건 하한가라 그러면 개미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네. 세력이 첫 하한가를 일부러 피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이제 약간 들어서 밑으로 밀어내는데 이 첫 네. 하한가가 나오게 되면 역시 이건 끝난 걸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폭등주 이 뒤풀이의 포인트는 뭐냐면 네. 이 폭등주는 세력이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간에 내려가다가 한 번 또 들어줍니다. 들어주는데 네. 들어주는 시점이 그 어떤 12평선에서 잠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21선에 가서 나올 수도 있고 네. 61선에 가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한방직, 뭐 동신 S&T 같은 경우는 그 61선에서 뒤풀이 반등을 한번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세력도 이제 그 남은 걸 이렇게 정리를 해야죠. 예. 뭐 세일 내지는 무슨 창고 뭐 정리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세력은 보통 2달 정도 그 작전하기 때문에 61선이 세력의 본전 가격이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예. 그래서 61선에서 반등한다는 것은 세력이 드디어 이제 그 원가 공장도 가격으로 이제 세일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신 분들은
61선 뒷부리를 들어가서 잠깐 그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개미분들한테는 이걸 권해드리지를 못하겠고요. 네. 정말 책을 1, 2, 3권이 나오지도 않았지만은 네. 통신분들은 예. 61선 부근에서 그 급등주가 아무리 폭락을 하더라도 21선 또는 61선에서 그 분봉을 보고 기다리시면 분명히 쌍바닥을 주면서 그 데이 트레이딩을 시켜줍니다. 네. 그때 따라가셔가지고 이제 고점에서 잡지 마시고요. 네. 30분봉 쌍바닥에서 그 디프리 단타를 한번 하시면은 네. 수익이 운 좋으시면 상한가 한번 이렇게 하고 나오시고 네. 운이 나쁘더라도 장중에 한 10%는 수익이 네. 나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매수법의 마지막이네요. 예, 돌발악재 매수법. 매수법이죠. 네. 돌발악재 매수법은 책에다 제 자세하게 썼죠. 네. 실예를 많이 들 수는 없어요. 대한항공이 몇 년 전에 99년도에 영국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는 교통부에서 난리가 났죠. 네. 대한항공 제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네. 역시 돌발악재잖아요. 그렇죠. 대한항공 정말 좋은 항공사인데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졌겠습니까? 정말 운이 나빠서 떨어진 거죠. 예. 절대 회사가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멀쩡한데 비행기가 떨어졌다거나 돌발악재가 나가지고 주가가 3일간 급락을 했다. 네. 그럼 3일째 눈을 감고 한번 사세요. 아, 예. 물론 이제 고수들이 한해서 이야기입니다. 네. 주식한지 몇 달 안 되신 분들은 사지 마시고. 네. 3일째 저점에서 사시게 되면 네. 돌발악재는 폭락했다가 이렇게 주가가 금방 회복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떨어진 값에 반은 회복이 된다고 하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네. 특히 장이 괜찮을 때, 장이 상승세에 있을 때는 3일째 되면 분명히 떨어진 폭을 그대로 다 회복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공포에 질려서 팔 때 예. 사셔가지고 좀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수법이 되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렇게 매수법에 대해서 네. 오늘 완전히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보시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같이 강의를 해왔던 내용과 네. 중복이 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건 좀 새로운 내용도 있지만 이제 총체적으로 어떤 정리의 그런 네.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 매수법을 들으시고 또 열심히 책을 보시고 네. 나도 이제 장도 좀 좋아진다고 하는데 매수에 좀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혹시? 예, 파동을 보시고 네. 강한 종목을 항상 노리시고 네. 지금도 제가 항상 시장을 강조를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시장보다 강한 종목, 이번에 KT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쉬운 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시면서 건강까지 해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종목을 지금도 고르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지 마시고 차트가 아주 심플하고 이해가 되는 차트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쉬운 종목을 하세요. 너무 그냥 세력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세력보다도 오버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개별 종목 장세에서는 네. 좀 쉬운 차트를 골라서 네. 확실한 것만 사시고 예. 아니면은 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쉬운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어려운 개별 종목들 사실 무슨 회사인지도 잘 모르고 매수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일단은 시장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신 후에 그리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찾는 연습부터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강의 내용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고승덕 변호사께서 정말 여러분께 좋은 강의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